안녕하세요, 현현수 기자. 구민정 기자입니다. 저희가 점심 미팅하고 나서 꼭 하는 게 뭐가 있죠? 저 이제 뭐 식사 다 하셨으니까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하잖아요. 루틴이잖아요. 그쵸. 저희 카페에 무조건 가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거의 커피숍을 가는 게 국룰이잖아요. 국룰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커피를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민정 기자,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전 사실 매일 1일 1잔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막 오늘처럼 좀 피곤한 날이나 일정 많은 날에는 네. 하루에 2잔까지도 마시니까 한 365잔 플러스 알파니까 한 400잔 정도? 거의 정확해요. 맞췄어요? 네, 거의 정확해요. 역시. 시장 조사 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그 지난해 국내 1인당 이제 커피 연간 소비량이 네. 405잔이에요. 405잔? 네, 진짜 거의 정확하게 거의 정확히 맞췄나요? 맞췄거든요. 제가 표본이네요, 네. 완전. 근데 이게 그 전 세계 평균인 152잔보다 이제 이게 2배 이상이나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마시는 거죠.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커피 원두 수입량도 늘었습니다. 이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커피 생두와 원두 수입량은 그 1년에 19만 3천 톤으로 나타났는데 네. 요게 9년 전보다는 약 1.5배나 늘어난 거라고 해요. 네. 엄청 많이 늘어났죠.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도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2022년 한 해에만 3,000개가 넘게 늘었어요. 커피 프랜차이즈가. 이게 전년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2021년과 비교하면 13%가 늘면서 이 다른 업종들, 여러 업종들 다 제치고 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네, 커피 프랜차이즈가 사실 막 이미 길거리에 너무 많고 있을 대로 다 생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또 매년 느는 거예요? 그 증가율을 견인하는 거는 그 바로 저가 커피 브랜드였어요. 이 저가 커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특히 메가 커피가 아주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최근 3,000호점까지 오픈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저가 커피 브랜드들 중에서 지금 매장 수가 제일 많은 브랜드가 어딘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가 커피인 경우는 좀 접근성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 브랜드들은 이 매장 수를 되게 공개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자랑스러우니까. 또 이제 접근성이 좋은 게 더 이득이 되니까 맞아요. 많다는 게 좀 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홈페이지에도 쉽게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메가커피가 2,992호점. 확인해 보니까 메가커피는 이 목요일마다 새로 매장 수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네. 보통 한 주에 한 15개에서 20개 사이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 영상이 나가게 되면 이게 무조건 3,000개를 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메가커피가 3,000개를 넘어가면서 가장 많고 컴퓨터 커피도 2,571곳 또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더벤티 여기는 1,209곳. 근데 이 매장들이 참고로 2022년엔 2,000개 언저리였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늘어난 걸로 네, 봐도 그쵸. 되겠네요. 근데 이 매장이 어느 정도 수인지를 비교하려면은 네. 저희가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스타벅스잖아요. 맞아요. 스타벅스나 뭐 투썸 이런 데인데 네. 스타벅스가 1,893개, 그다음 투썸이 1,640개인 거랑 비교해 보면 이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가 있죠. 확실히 매장 수로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네. 투썸이 워낙 유명하다고 해도 네. 훨씬 압도적이네요. 저가 커피 브랜드들. 그쵸. 이 매장 수로만 따지면. 네. 근데 이제 매장 수로 얘기하면은 항상 나오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디야. 그쵸. 이디야가 이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매장 수로는 항상 1위였거든요. 네. 이게 공정위 그 가맹사업 거래 정보 공개서에 이 가맹점 수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2023년은 아직 그 공개가 안 돼 있고 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땐 이디야 점포 수가 3,019곳이거든요. 근데 2021년 그러니까 전년이 2021년에는 3,018곳이었는데 1년 새 한 곳밖에 안 는 거예요. 거의 그냥 유지 거의 정도만 유지 한 정도죠? 수준이네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궁금한 거는 실제 맞아요. 매장 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세봤습니다. 이게 그 이디야 앱이에요. 앱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매장 안내라는 게 쭉 내리면은 전체 매장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매장을 저희가 엑셀 파일에 정리를 직접 해봤어요. 이 앱에 나와 있는 매장 수는 총 2,712곳. 요거를 가지고 또 민정 기자가 이디야에 연락해서 또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디야 관계자분께 앱에 있는 걸 다 세어봤더니 2,712개다. 그러면 요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전부라고 봐도 되냐라고 여쭤봤더니 그 앱에 나와 있는 곳들은 이디야 멤버스가 적용이 되는 매장들만 지금 명시가 돼 있는 거고 맞아요. 이디야 멤버스가 그 적용이 안 되는 또 일부 매장이 있다. 그것까지 합해야지 전체 매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디야 앱을 또 뒤져봤죠. 네. 뒤져봤더니 그러니까 다행인 것은 그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그 이디야 멤버스 불가 매장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또 일일이 검색을 해서 그 나타나지 않는 매장들을 추려냈거든요. 근데 그게 총 12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이제 이디야 매장이 현재 2,724곳이죠. 그러면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메가커피는 3,000점이 넘었고 이디야랑 메가커피의 순위가 뒤바뀐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추측은 하고 저희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는 300개 차이잖아요, 이제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메가커피가 매장 수로는 네. 이미 추월을 하지 않았나, 이디야를. 근데 이제 저가 커피가 이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가 당연히 가격 때문이잖아요. 네. 좀 제가 살펴보니까 또 소비 트렌드가 좀 가성비를 찾는 소비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너무 고물가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핫한 알리, 테무 다 가성비 제품으로 뜬 거잖아요. 네. 결국 이 가격과 품질을 이 브랜드들이 잡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해지는 포지션이 있어요. 이디야죠. 이디야죠. 이 이디야가 사실은 뭐가 다르죠? 이 저가 커피 브랜드들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메가커피나 뭐 더벤티나 이런 곳들은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맞아요. 사무실에 들고 들어오고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디야는 그래도 뭐 다른 스벅이나 투썸 매장처럼 앉아서 맞아요. 딱. 기본적으로 앉아서 먹는 매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디야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앉아서 마시는 커피 가격이 쌌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었는데 아무래도 이젠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하는 이 브랜드들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이디야가 이제는 중저가 커피 브랜드들로 이제 분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창업자 입장에서 볼 때도 네. 뭐가 좋겠어요, 그러면? 매장 관리를 사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테이크아웃만 시키면은 그쵸. 그게 훨씬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렇죠. 또 평수도 작으니까. 그죠. 창업 비용 자체가 적잖아요. 음. 이런 현상은 그 회사들의 실적에도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요. 이 실적은 거짓말을 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메가커피 운영사 엔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3,684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보다 얼마나 오른 거냐면 네. 이 2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확실히 매장이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매출도 당연히 급증했을 것 네. 같아요. 영업이익은 69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역시 전년에 그 이 영업이익의 2배를 훌쩍 넘는 수치고요. 이 반면 이디야의 실적은 약간 횡보하고 있거든요. 이디야의 지난해 매출은 2,756억 원인데 그리고 영업이익은 82억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수치 모두 2022년에 비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아. 근데 이디야가 이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경쟁 그런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맞아요. 갑자기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맞아요. 이디야도 상황이 이렇게 몰리니까 당연히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요새 찾고 있죠? 사실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진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쵸. 이디야에. 그래서 뭔가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리뉴얼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해요. 이 이디야 문창기 회장의 장남인 문승환 씨가 네. 원래는 경영전략본부의 본부장 으로 그냥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등기 임원으로 이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2세 경영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젊은 세대로의 어쨌든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니까 네.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네. 좀 새롭게. 근데 요새 이 커피 관련해서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죠? 이 커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두잖아요. 원두. 근데 이 원두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다 오르네요, 그냥. 이 지난 13일에 그 하늘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커피 원두 수입 물가가 전달 대비 14.6%, 이 한 달 만에 15% 가까이나 오른 건데 한 달 만에.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46.7%, 50%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진짜. 이 가격이 급격히 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 가격 상승 그죠. 압력을 엄청 받잖아요. 실제로 이 가격 상승 압력을 받으니까 저가 커피 브랜드들도 가격을 올린 브랜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 더 벤티, 여기가 이제 메뉴별로 최대 500원을 가격을 올렸고 그다음 이제 더 리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여기는 평균 400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가 커피 브랜드가 애초에 가격이 좀 싼데 네. 이 정도 올린 거는 비율로 보면 또 큰 비율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니까 네. 좀 몇백 원만 올라도 소비자들이 맞아요. 느끼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근데 이게 자연 영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커피 산지들의 막 가뭄이나 또 냉해나 이게 진짜 다양한 이유로 커피 생산량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단기적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민정 기자는 최애 커피 브랜드가 어디예요?
크게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을 해야 되거나 일용과 어쨌든 그 공간에 머물러야 되면 사무용 공간. 네. 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스벅이 좀 접근성도 좋고 네. 메뉴도 워낙 다양하게 개발이 그리고 되다 스벅의 보니까 최대 장점은 쿠폰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은 진짜 뭐 사무실에 들고 오려거나 하면은 실제로 메가커피를 많이 이용하고 저희 막 여기 회사 앞에 사거리에도 있고 접근성이 엄청 좋다 보니까 네. 제가 딱히 찾아가지 않아도 늘 있으니까 그쵸.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